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라님, 검찰공화국의 소멸을 위하여라고 해주셨고요. 우금치님, 베리님, 한상민님, 테디 열두남매맘님, 테디 열두남매맘님 여러 번 후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하라님, 가이아님, 하라님 세 번 보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가이아님, 방송 내용이 너무 좋다고요. 그러면서 릴레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밀도 있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언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노동절 날 노동자 한 분이 자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참 노동자로 살기도 녹록치가 않네요. 그렇죠?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도 그냥 내 한 몸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고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노조를 했을 뿐인데 그 노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잡범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조직폭력배와 잡범 취급을 하는 그런 낙인을 찍는 자들이 있죠. 검찰 정권, 윤석열 검사 정권도 문제겠으나 거기에 앞장서서 노동자를 비방하고 악마화하고 모함하는 이 언론들이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언론사도요, 노동조합을 이렇게 혐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도 살아남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기업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노동자, 노조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가장 만만하게 두들겨 패는 데가 노동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불교계 몇몇 언론으로부터 아주 몹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가 당시에 지방으로 좌천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서 본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런데 판정이 나왔는데 복귀 명령서를 안 내주는 거야.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자꾸 이러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투쟁할 거야. 라고 했더니,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노동위원회에서 복귀 판정이 났는데 복귀를 안 시켜주면은 그것도 노조위원장인데, 그럼 당연히 내가 니들 똑바로 안 하면은 판정대로 안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서울로 발령 안 내주면은 보복하겠다.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씁디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일부에서는 그 회사가 마치 엄청난 민주 언론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요. 불교닷컴이라는 데였어요. 불교닷컴에서 저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제가 서울로 복귀 안 시켜주면, 서울로 발령 안 내주면, 그거예요. 제목 그대로 쓸게요. 서울 발령 안 내주면은 보복하겠다. 뭐 폭로하겠다. 라고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민주 언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언론이라는 데가 노조를 비방하고 심지어 누명을 씌우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낙인을 찍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몹쓸 놈들인 것처럼 악마인 것처럼 낙인을 찍었어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언론사들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노동자와 노조를 건폭, 조직폭력배에 준하는 건설폭력배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느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에 대해서 니들 사람을 죽인, 펜 끝으로 사람을 죽인 니들 책임져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폭과의 전쟁 4개월, 현장에선 날파리들이 잠잠해졌다. 노동자를 날파리 취급하네요. 중앙일보입니다. 건폭 집중 단속에 집회 시위 급감, 단속 확대. 이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헤럴드예요. 단독, 옷 벗고 들어눕고 공사비 달라 떼쓴 서초 건폭. 문화일보네요. 자, 노조를 이렇게 옷 벗고 설치는 아주 이렇게 양아치 취급을 했죠. 그리고 두들겨 패니까 잠잠해지네? 야, 그러니까 두들겨 패야 돼! 저 새끼들은 두들겨 패야 돼! 빨갱이들은 두들겨 패야 돼! 이 얘기를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다 못해서 날파리 취급한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펜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아닐까요? 자, 앞서서 옷 벗고 드러놓고 공사비 달라 떼쓴 서초 건폭 검찰 송치라는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런닝구 입고 건물 안을 돌아다녔다. 행패를 부렸다라고 했던 이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 여러분 좀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서초 건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폭이면은 분명히 건설 노동자겠죠. 노동자인데 노동자 치고는 머리가 너무 깔끔하네요. 건설 노동자가 물론 깔끔할 수도 있겠으나 이 차림새가 과연 건폭의 자세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죠. 건설 노동자면요, 사실 몸에 지방이 잘 끼지 않죠. 워낙에 여기저기 다니고 중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낄 시간이 없죠. 근데 여기 이분 보세요. 상당히 그죠? 근육질이 아니라 지방질 몸매를 하고 있잖아요. 저처럼. 저처럼 몸매가 좀 그렇죠. 예. 자, 이분이 과연 건폭일까요? 노동자였을까요? 돈 달라는 노동자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건설 노동자가 아니고요. 이분요, 건설업자예요. 업자. 자기가 일을 했는데 건설 들어가가지고 어떤 현장 가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문을 달아준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은 거예요. 이 건설업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 무슨 전기인지 인테리어인지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인데 이분을 마치 노조 때문에 노조로서 건설 현장에서 땡깡을 부린
양아치인 것처럼, 노조 양아치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노조가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건설업자가 행패를 부린 건데 노조가 한 것으로 덮어 씌운 거예요. 이거 누명 씌운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다? 예. 오보, 악의적인 오보인 거죠. 이 문화일보의 지시예요. 이게 언제적 거냐? 4월 25일 기사입니다. 4월 25일 바로 노동자 한 분 분신하신 그분이 분신 사건이 있기 닷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런 짓을 해놓고 얘들 문화일보는 사과했나요? 아니,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나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사진은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 건설노조 사람들이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기들 소속의 노조원들을 일을 안 시키면 고용하지 않으면은 공사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사람 안 쓰면 공사 못해, 건설 현장 불법 점거 채용 강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봅시다. 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네요. 주변은 깜깜해요. 밤이네요. 밤인데 무슨 점거를 합니까? 밤 되면 어떻게든 간에 공사 못해요. 점거를 했다 하더라도요, 밤 되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왜? 밤 되면 공사를 못하는데 뭐하러 점거를 해? 그죠? 즉 이거는요, 밤늦게까지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우리 사람 안 쓰면 공사 못해가 아니고요, 이 시간까지 공사하고 이 시간까지 일하지 말라고 고거 말고로 간 거예요. 이게 잘못인가요? 이 역시도 가짜 뉴스입니다. 자, 이제는 건설회사가 사주인 업체, 방송국들, 언론사들 한번 볼게요. SBS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건설노조 파고든 조직폭력배, 건폭 혐의 첫 구속. 정진석, 건폭 독보섯. 북지령문 받은 민주노총은 간첩노조. 자, 이런 기사를 뻔뻔스럽게 써내는 데가 SBS입니다. 노조를요, 조직폭력배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독버섯, 더 나가서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건설회사가 사주인 SBS답습니다. 헤럴드 경제 한번 볼까요? 이 헤럴드 경제는요, 더 야비했습니다. 뭐가 야비하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기사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는요, 탈퇴 해금의 회계 투명 요구까지 산별노조 사면 초과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뭐에 대한 기사인고 하니, 뭐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요, 이 기사는 뭐에 대한 기사냐면요, 예? 잠시만요. 예.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요, 뭐 회계 투명성 요구 산별노조 사면 초과는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뭔 얘기가 나온다? 갑자기 여기 건폭 얘기가 나와요. 타워 크레인 및 건설노조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산별노조, 그러니까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얘기하다 왜 건설노조가 왜 나와요, 여기에?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노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면서 건설노조를 갖다 붙인 거지. 같은 맥락이 없는데, 맥락도 아닌데 갖다 붙인 거야. 아주 악질적인 기사 쓰는 아주 악질적인 방식이죠. 전형적으로 여론몰이를 위해서
악마화, 표적을 딱 잡아놓고 그 표적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학폭 같은 거죠. 예. 집단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쓰는, 언론이 쓰는 아주 개 같은 짓입니다. 헤럴드 경제네요. 예. 여기도 건설회사가 장악하고 있죠. 자, 이 헤럴드 경제는 이보다 더 심한 거 많아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황당할 것 같은데, 자, 사설이에요. 건폭과의 전쟁, 불법 관행 뿌리 뽑는 계기 돼야. 아예 대놓고 그냥 건설회사를 편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설이, 이게 중심인데 이게 더 눈에 확 띈다. 그죠? 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아이고, 참. 이런 헤럴드 경제 뻔한 데인 거예요, 이제. 예? 자, 이 사설에 등장한 내용이 뭐다? 아예 대놓고 원래비를 2억 원이나 받아 챙겼다. 2억 원 원래비를 받아 챙겼다는 등 1인당 9,500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등 고용을 강요했다는 등 어디 근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조차 없이 이렇게 마구 써 제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빨갱이 아니면은 양아치 아니면은 깡패, 예, 건달, 조폭, 예, 이런 식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이 나라 언론이 이런 식이에요. 예, 헤럴드 경제, 이러고도 지들이 언론사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예? 건설회사 꼬붕이지 이게 기사야? 자, 더 웃기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개나 소나 전문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요. 채용 강요며 흉기 협박까지, 건폭, 윤회, 공정 건들다. 이거 헤럴드 경제 기사거든요. 또 헤럴드 경제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조 건폭을 지금 때려잡고 있는데 노조 탄압 프레임이다.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노조 탄압 프레임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전문가인가요? 노조 활동 한 번 안 해본 자들이 전문가인가요? 그리고 최창렬이고 신율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얘들이 노동 문제 전문가인가요? 개나 소나 전문가입니까? 지들 마음에 들면 전문가예요? 헤럴드 경제가 쓰는 꼬라지가 이래. 전형적으로 가진 자들, 돈 있는 놈들을 위해서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새끼들의 전형인 거죠. 참 역겹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게 다가 아니죠. 문제는. 자, 이 사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노조 위원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 그 교도소 앞에 노조원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비꼬았다? 예. 자, 국정 지지도 건폭을 때려잡아서 국정 지지도가 급상승. 자, 조폭 뺨치는 건폭, 교도소 앞에서 동지를 위해 함성 발사. 이게 왜? 근데 이걸 왜 조폭 뺨치는 건폭? 건폭 조사받는 날 노조 동원의 경찰청 앞 집회, 공권력 농락. 건폭 엄단 성패는 노동개혁의 시금석. 문화일보네, 그죠? 이런 기사를 써내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함께 노조 활동을 하던 동지가, 노조 위원장이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그러면 노조원들이 쌩 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조폭이라고 합니까? 아, 참. 뿐만 아닙니다. 노조 탄압을 항의를 하니까 적반하장 집회한다고 이렇게 또 써제낀 조선일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기사. 여러분 이 기사가 뭔 줄 아세요? 역시 헤럴드 경제인데요. 30대 건설사 CEO 한자리에 모인 이유, 건폭에 시달려 호소. 이건 어디다? 아,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이거는 머니투데이랍니다. 50억 투데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근 며칠 동안, 아니 최근 몇 달 동안 언론의 행태가 이러했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가 숨지기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 직전 일주일 동안은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을 조직폭력배 취급하는, 양아치 취급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기를 바라는 게 진짜 죽음의 구판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이거야말로 죽음의 구판인 거죠. 이런 언론들 과연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우리나라 언론사들 상당수는 건설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장악한 신문사들, 언론사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워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조폭 취급하고 잡범 취급하고 심지어 간첩 취급한 검찰 정권과 토건 기레기들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인 시각 또는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거의 상식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폭이라뇨. 기자는 노동자 아닙니까? 니들은 월급 안 받고 사니? 제가 노조위원장 2번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기자입네. 나 좀 배웠네. 나 박사네. 이러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거드럼 들고 적당히 점잖은 척하고 적당히 중립인 척하면요. 저 부르는 데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추앙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난 노동자고 나는 부모 때부터, 아니 조부모 때부터 월급 받고 살았고 내 능력, 내 노동력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동자의 이익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나 자신을 어떻게 외면하냐고. 나를 왜 못 본 척 하냐고. 그렇게 하는 순간요, 저는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파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언론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득권층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진 거 없어요. 딱 기자라는 직함 떼고 일선에 나와 봐요. 제일 바보가 기자야. 오죽했으면 재취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기자 물 빼는 거라 그래 임마. 자, 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 양회동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못다 이룬 뜻은 제가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